그렇게 해서 방금 전까지 근대민주주의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럼 시민혁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능 특강 준비하도록 합시다. 수능 특강 11페이지 먼저 펴놓고 시작합시다. 수능 특강 11페이지 펴주세요. 수능 특강 11페이지를 보면 테마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 권리장전, 미국 독립선언문,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문이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글이랑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영국 명예혁명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역사 수업 아니니까. 영국 명예혁명은 원인은 바로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 때문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임스 2세가 왕인데 그런 거야. 내 맘대로 군대 육성하고, 내 맘대로 너네 신경 쓰지 마. 내 맘대로 법률 바꾸고, 또 내 맘대로 세금 걷고. 그래서 이제 의회 사람들이 뿔렀어요. 왜 왕 네 맘대로 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권리장전에 대충 어떤 얘기가 써져 있냐면, 방금 전에 했던 제임스 2세가 했던 짓들 있잖아요. 마음대로 법률 제정하고 뭐 세금 걷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의회의 의결을 통과해서만 너가 그런 법률을 바꾸고 세금을 걷고 이제 군대 상비군을 육성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예요. 자, 테마에 한번 볼게요. 테마 1에 가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의 내용 조용히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자, 내용 다 어떻게 잘 읽어봤나요? 부족한 사람은 일시정지하고 읽기. 자, 1조는 의회 동의 없이 법을 바꿀 수 없다. 4조는 의회 승인 없이 세금 징수 안 된다. 5조는 국왕에게 청원했다고 해서 해코지하지 마라. 우리 얘기할 권리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했죠? 무조건 이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왕 맘대로 노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혁명의 결과로 뭐가 나왔냐면 이 의회, 지금 계속 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왔죠. 의회 정치가 확립되었다라는 이제 결과를 갖습니다. 이 의회 정치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대의민주 정치가 확립되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입헌군주제 여러분 들어봤나요? 입헌군주제, 일본, 영국 이런 데가 이제 입헌군주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왕은 있어. 왕은 있는데 이제 왕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실질적인 권력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다? 의회에 있다. 의회랑 의회의 수장인 총리 또는 수상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고, 왕은 이제 약간 실질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존재인 그런 것을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 정치로 나오든 대의민주주의로 나오든 아니면 입헌군주제로 나오든 이제 명예혁명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완전 똑같은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완전 똑같은 거라고 선생님 얘기 안 했다. 자, 그리고 명예혁명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미국 독립혁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식민지에서 탈피를 하고 싶었어. 미국이 어디의 식민지였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장했냐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자,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사회개혁, 천부인권, 저항권 사상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미국 독립혁명은 지금 독립선언서라는 문서로 대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수특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한번 스르륵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준비 시작. 자, 다 읽었나요? 자, 한번 처음부터 봅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대. 절대적인 권리, 창조주가 부여한 인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천부인권이라고 한다고. 천부인권을 부여했대요. 자,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이런 거 다 있다. 이게 자유, 이런 것들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그렇고, 그래서 이 생명과 자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인민이 정부를 조직한 거야. 원래서부터 정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야.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상을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치, 사회계약. 여기에 사회계약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밑에 쭉 다시 봅시다. 어떤 정부이든 이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즉 사람들의 생명, 자유,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그쵸? 내 필요에 의해서 정부를 조직했는데 그 필요를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없애거나 바꿔야지. 만약에 왕권 신수설, 왕에게 이런 권리가 신으로부터 왕에게 주어진 거라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가 내려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근데 사회계약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 만든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못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죠, 갈아치우는 거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독립혁명은 이런 사상들을, 민주주의의 사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념들과 사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혁명으로 이제 칩니다. 대표 문서는 여기 나오듯이 독립선언서, 요거 명칭들을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이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그 다음에 이 명칭들, 그 다음에 요런 의의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네, 민주공화국도 의의 중에 하나예요. 민주공화국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여기 뜻에 나오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이 운용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쓸까? 아마 여러분들이 받는 파일에는 수정돼서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쓸 때는 웬만하면 국민주권 말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써주세요. 왜냐면 이런 표현을 더 자주 쓰거든. 여기 미국 독립혁명에 한해서는.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줄게요.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은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본 거기도 하죠. 프랑스혁명은 왜 일어났냐? 정말 계속 나오죠. 절대 군주제의 한거에서, 구제도의 모순의 한거에서 나타난 게 프랑스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과 또는 의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립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인권선언문이에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봤었죠. 국민주권의 원리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옵니다. 자, 또 다시 수능특강 한번 볼게요. 수능특강 11쪽에 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조용히. 자, 다 읽어봤나요? 1조. 인간은 천부인권 가지고요. 2번도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 천부인권 가지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결사의 목적. 결사가 이제 뭔가 단체를 만든다, 모인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 정치적 결사란 이렇게 볼 수 있어. 우리가 국가를 만드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2조는 우리가 국가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 자,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설이다. 사회계약설이 들어있습니다. 3조는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이게 국민주권의 원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이런 것들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근대민주주의 여기까지 했고, 등장 배경은 시민혁명 요 3가지 있었고, 발생 배경은 이런 것들. 근데 발생 배경이 여기 다 들어가 있었죠. 그쵸? 의의는 우리 민주주의 이념을 확립했다는 의의. 그 다음에 대의민주 정치가 이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명예혁명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고 이제 현대민주주의로 넘어갈게요. 등장 배경 진짜 현대의 민주주의예요. 등장 배경은 참정권 운동입니다. 누구의 참정권 운동일까요? 자, 여기 살펴보자. 누가 지금 정치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쵸? 여자, 또 노동자. 그런 사람들이 이전에 이제 근대에서 자신의
참정권은 정치 참여 이래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선거권은 참정권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청원하는 것도 있고, 뭐 선거에다가 피선거, 그러니까 선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전체 통틀어서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참정권 운동 있죠? 보이죠? 차티스트 운동, 요건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운동이에요. 남성 노동자의 운동이야. 남성 노동자. 그 다음에 여성 참정권 운동이 있고요. 또 여기 뭐가 나오지? 흑인 참정권 운동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왔던 남성 노동자, 이제 재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 그 다음에 여성들, 그 다음에 다른 유색인종들. 유색인종들은 지금까지 근대민주주의까지는 이거를 보장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정권 운동을 통해서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게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게 됩니다. 보통선거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여기 한번 옆에 볼까요? 보통선거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무조건 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면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죠. 그 사람이 설령 돈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여성이더라도, 그 사람이 인종이 다를지라도 그래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주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민주주의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의의가 대중민주주의를 확립했다라는 걸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대중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가 뭐지?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밑에 이게 의미입니다. 성별, 신분, 재산, 그 외에 인종도 될 겁니다. 인종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대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점점 이제 대상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대의민주 정치, 이제 여기서는 완전 대의민주 정치였는데 현대민주 정치에 오면서 이제 어떠한 문제점들이 파악되는 거야.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 요소까지 도입해서 이렇게 호남민주정치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호남민주정치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현대민주주의입니다. 요 대의를 베이스로 해서 요걸 조금 껴넣는 거야. 방법으로 뭐 국민투표하기, 직접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국민 발언하기, 국민이 어떤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국민 소환, 이제 선출하는, 우리가 뽑는 그런 공무원에 한해가지고 우리가 야, 너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려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국민 소환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현대민주주의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거, 보통선거제 확립됐다. 참정권 운동했다. 대중민주주의를 확립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거다. 그쵸?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할 내용은 다 끝났고, 목표로 한 건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질문이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과거에는 직접 민주정치를 할 때, 근데 요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의민주정치가 이제 근대에 등장을 했죠. 근데 현대로 오면서 이러한 대의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의 문제점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해서 적어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좀 깊게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과제. 선생님이 이거 문제로 연습하기를 3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저번에도 3문제 갖고 왔는데 이 3문제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어. 쌤한테 배웠으니까.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 요거 학습지 뽑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둘, 3문제. 3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생각해봅시다도 작성해보기. 어제보다 양이 적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화이팅!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